농담이 아닙니다. 이미 뉴스 보도도 떴죠. 버스 전용 차로를 없앤다고 합니다. 물론 한 번에 다 없애는 건 아닙니다. 시내는 버스 전용 차로가 있는 게 확실히 좋잖아요. 그런데 고속도로는 가끔 의문일 때가 있습니다. 굳이 있어야 하나 싶은 구간이 있는데 실제로 영동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논란이 예상되는데 이유가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또 폐지가 확대될 가능성도 높고, 이렇게 되면 카니발을 비롯한 버스 전용 차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차주들한테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버스 전용 차로가 폐지되는 이유, 이에 따른 부작용, 그리고 앞으로 고속도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그런 생각 많이 드실 겁니다. 일반 차로는 꽉 막혀 있는데 버스 전용 차로만 뻥 뚫려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버스라도 많이 다니면 모르겠는데 심지어 버스도 얼마 없을 때는 차라리 저기도 그냥 갈 수 있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갓길처럼 통행 가능할 때는 신호등으로 신호를 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예 버스 전용 차로를 폐지하는 걸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이번에 버스 전용 차로가 폐지되는 곳은 영동 고속도로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동 고속도로가 어디와 어디를 이어주나요? 인천과 강릉 동해안을 이어주는 동서횡단 대표 노선이죠. 지난 2017년부터 KTX 운행이 시작되고 고속도로 노선이 줄어들면서 버스 전용 차로가 한산해지고 승용차는 계속 늘어나면서 일반 차로는 교통체증이 심해지다 보니 아예 폐지를 결정한 겁니다. 폐지되는 시기는 이르면 올해 6월부터라고 합니다. KTX 운행을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은 걸 보면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도 폐지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 거죠. KTX가 확실히 부산같이 먼 곳을 갈 때는 편한 건 사실이니까요. 버스 전용 차로만 폐지하는 건 아닙니다. 차가 늘어났다는 것이 교통체증의 가장 큰 원인인 건 맞지만 도로 통행이 비효율적인 곳은 교통체증이 유독 심하잖아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차량 정체를 유발하는 구간을 줄였더니 무려 70여 구간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의 운행 방식도 개선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차로나 2차로를 달리고 있던 승용차가 IC 진출을 하려고 오른쪽 끝차로로 가는 경우, 이때 교통체증이 심해지죠. 왜냐면 뒷차들은 이걸 보고 속도를 갑자기 줄이고, 모든 운전자가 상식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미리 차로를 바꾸고 여유를 두고 가야 하는데 중간중간 끼어들기를 하는 차도 있고, 갑자기 차로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중간에서 급정거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차들 때문에 뒷차들은 급브레이크를 밟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속도가 줄어들면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이렇게 상습 정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구간들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컨대 고속버스가 전용 차로 합류를 하려고 차로를 급격하게 바꾸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실선 구간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아예 차선 변경 금지 구간을 도입하겠다는 거죠. 버스가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면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거, 아마 서울 지역 경부 고속도로를 자주 타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고속도로를 계속 달릴 차는 1차로나 2차로를 IC로 나가거나 IC에서 들어오는 차는 3차로와 4차로의 일반 차로로 미리 분리되도록 한다고 합니다. 말이 어렵게 나왔는데 그냥 도로 한가운데에 분리대를 설치해서 끼어들기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한국도로공사는 이걸 도입함으로써 430km였던 정체 구간이 300km까지 줄어들 걸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100분의 1로 치면 30%가 줄어드는 겁니다. 물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긴 합니다. 분명 분리대 바로 앞에서 차로 변경을 급하게 하거나 아예 급정거를 해버리는 차들도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도로 구조 변화 같은 건 운전면허 시험 강화도 같이 이뤄져야 실효성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변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외에 휴게소나 IC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교통 상황에 따라 신호등을 운영하는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부천 IC 쪽에 실제로 신호등이 운영되기도 했었는데 여길 지나갈 때마다 신호등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었기 때문에 연구가 좀 더 치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요. 일단 버스 전용 차로 폐지가 가장 먼저 일어날 거란 거잖아요. KTX 노선이 늘어나면서 고속버스 이용객 수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버스 운행 횟수도 줄어든 게 원인이라는 건 다른 고속도로 노선으로도 폐지가 확대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럼 어차피 정해진 운명이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미래 산업까지 잡으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 기관 차원에서 고민할 때란 거죠. 카니발 판매량이 줄어들 거다, 물론 이것도 영향이긴 하죠. 그런데 이건 7인승 구매로 옮겨갈 수 있는 거고 제조사에서 고민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소비자 친화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듯 한국 정부는 전기차를 밀고 갈지 하이브리드 차를 밀고 갈지를 확실하게 정해야 하는 이유, 이걸 뒷받침해주는 설명일 것 같은데요. 전기차가 우리 자동차 산업의 미래다, 이렇게 정해졌다 치고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버스 전용 차로를 없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화물차 운행이 줄어들진 않죠. 모든 걸 기차와 화물기로 옮기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진 게 하나 있습니다. 유럽의 전기 트럭 충전 도로입니다. 무선 충전 도로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달리면서 충전이 되는 전기 트럭을 스카니아가 5년 전쯤 개발했고, 이 트럭을 위한 전기 고속도로가 독일에서 처음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실제 상용화된 사료로는 이 당시 최초였는데 대형 트레일러가 전기 트럭으로 대체되기 어려운 이유가 뭐였나요? 장거리를 운행해야 하고 이에 따라 배터리 효율이 굉장히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트럭 무게도 있고 짐도 많이 실어야 하고 이에 따라 높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배터리팩을 늘리자니 무게가 늘어나서 효율이 나빠지고, 그렇다고 배터리팩을 늘리지 않을 수도 없고, 여러모로 단점이 뚜렷한 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으면 고속도로를 달릴 동안 배터리 충전을 하고 시내에서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충전한 전기로 다니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트럭에 집전 장치가 달리고 전선에 접촉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인 겁니다. 트럭이 전선과 접촉해서 생기는 마찰로 발생하는 전기로 충전되는 거라서 이건 진짜 배출가스가 제로인 거죠. 여기에 우리 기술력이 더해져서 집전 장치가 접식으로 달리고 전선 높이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높이 조절이 되면 더 좋겠죠. 차가 좌우로 움직일 때마다 집전 장치는 반대로 움직이면서 전선과의 연결을 유지한다고 하고요. 차로를 변경하면 집전 장치가 자동으로 분리된다고 합니다. 시내에서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충전한 전력, 이게 부족할 경우에는 다시 디젤 엔진을 가동해서 움직이는데요. 이렇게 하면 매년 최대 600만 톤에 달하는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디젤 하이브리드라는 개념을 우리나라보다 독일이 먼저 상용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디젤 트럭을 하이브리드 디젤 트럭으로 개조하는 기술이 상용화 가능한 단계잖아요. 국토부가 숙제를 내줘서 카이스트가 개발과 실증까지 완료했는데 규칙 개편이 안 되면서 보조금 지원이 안 되고, 이에 따라 대중화가 어려워서 상용화를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물론 이런 게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런데 스마트폰도 유선 충전이었던 게 무선 충전으로, 유선으로만 데이터 전송이 가능했던 게 무선으로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짜 전기차로 가겠다고 작정하면 전기차 보급을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했을 겁니다. 만약 이게 전제된 상태에서 우리도 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 차로를 폐지한다. 그럼 달리면서 충전할 수 있는 버스와 트럭 전용 차로를 도입하고, 이렇게 되면 세 마리 토끼를 잡는 거죠. 달리면서 충전할 수 있으니 전력 효율도 잡을 수 있고 전기 상용차 도입도 확대하고 전용 차로 위반도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전기 트럭 보급이 늘어나면 이 트럭들은 또 충전이 가능한 차선을 타야 하니 승용차 차로에 진입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일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물론 이것도 정체 구간을 피해서 설치해야 하긴 하겠지만 이런 시도가 있어야 발전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라는 곳에서 버스 전용 차로에 전기차 진입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한 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내용이었는지도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이게 얼마나 실효성 없는 이야기인지는 지난번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전기차 관련 기술들이 우리나라에서 상용화가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기업은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차 투트랙 전략을 너무 잘 활용하고 있는데 국가 정책이 그걸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이미 버스 전용 차로는 폐지가 결정된 거니까 얘도 벌써 어떤 사고가 벌어질지,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눈에 훤히 보이잖아요. 이런 거 연구하고 사고 줄이라고 있는 게 정부 기관이니까 치밀하게 연구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을 극대화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